내신 실력업 숙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나의 차이를 보면 가는 지금 관찰을 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했고요. 나는 이제 탐구 설계 및 수행, 즉 실험을 진행을 했죠. 그럼 나가 연역적 탐구 방법이고 여기서 반드시 중요한 건 가설 설정 단계가 있어야겠죠. 가는 귀납, 나는 연역 맞고요. 기억은 가설 설정 단계 맞고 인식한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 맞죠? 나, 즉 연역적 탐구 방법의 탐구 설계 및 수행 단계에서는 대조 실험을 실시해야겠죠. 따라서 답은 5번.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는 일반적인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순서 가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문제 인식을 먼저 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혼자 답을 내려봅니다. 그러고 나서 탐구를 설계하죠. 내 답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한 다음에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맞는지 아닌지. 그래서 입증이 완료가 되면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디귿, 기역, 미음, 니은, 리을. 답은 4번. 3번.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인 가설입니다. 4번. 연역적 탐구 과정 중 가설 검증을 위해서 탐구 설계 및 수행 단계에서 해야 할 일로 옳은 것 찾으라고 합니다. 관련 문헌을 조사, 검토한다. 우리 실험할 겁니다. 자연현상을 관찰 파트에서 하는 거고요. 새로운 사실을 예측하는 거, 요런 거는 가설 파트에서 하는 거고,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여 반드시 대조 실험을 하셔야 됩니다. 5번. 가설을 검증하는 실험을 한 결과가 가설이 틀린 것으로 판명되면 우리는 다시 가설 파트로 돌아가서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다른 가설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구를 중단한다? 아니고요. 연구 주제를 바꾼다? 아니고 가설이 증명될 때까지 계속하는 게 아니죠. 이미 실패를 했습니다. 틀린 것을 분석하여 새로운 가설을 세운다. 여기 새로운 가설이 중요한 파트겠죠. 4번.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역적 탐구 과정의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고르는 건데요. 지금 조작 변이를 제외하고 그러면 통제 변인이 되겠죠. 그 실험 결과에 종속 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독립 변인들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행위를 우리는 변인들을 통제한다라고 해서 변인 통제라고 부릅니다. 답은 4번.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찌그러진 탁구공을 따뜻한 물에 넣었을 때 탁구공이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오는 걸 보고 영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일정한 질량의 기체 부피는 커진다. 부피가 팽창한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죠. 그래서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을 본 건데 지금 조작 변인은 대체 내가 뭘 다르게 해줘야 될지 궁금한 점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압력은 일정하게 해줬어요. 따라서 압력은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고 온도가 높아지면이라고 했으니까 온도가 높은 것과 낮은 것 이렇게 실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조작 변이는 온도가 될 거고요. 일정한 압력에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두 실험의 압력은 똑같게 맞춰줘야 합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을에 단풍이 드는 까닭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과정이다. 기억, 단풍나무의 잎이 가을에만 붉게 물드는 것을 봤고요. 왜 가을에만 단풍이 드는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자, 1번, 5번부터 봐야겠죠? 5번, 관찰 및 문제인식, 기억. 맞죠? 니은, 크기가 비슷한 두 그루의 단풍나무를 화단에 심었고 동일한 조건, 즉 통제 변인이 이제 통제된 상황에서 온도를 달리해서 재배했습니다. 요거는 탐구 실험하는 과정이겠죠. 근데 아래 보면 니은 결과 분석이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고요. 실험 결과 가을에 단풍이 드는 것은 낮은 온도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즉 디귿은 결론을 도출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디귿이 가설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을, 가을에만 단풍이 드는 것은 온도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게 잠정적인 답입니다. 리을이 가설이에요. 리을 결론 도출 아닙니다. 마지막, 단풍나무뿐만 아니라
단풍이 드는 모든 나무한테 똑같이 적용시키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일반화라고 부릅니다. 미음, 탐구 설계 수행 아닙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는 콩이 싹 트는데 햇빛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했어요. 자, 두 지역을 볼게요. A 지역, B 지역. A 지역은 햇빛이 잘 비치고요. B 지역은 조금 음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온도는 똑같이 맞춰줬고 지금 우리는 햇빛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게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물 파트는 똑같이 맞춰줘야겠죠. 요게 지금 문제입니다. 왜 얘는 물을 많이 주고 얘는 물을 적게 줬을지 잘못 실험한 것 같아요. 철수의 실험 설계에서 잘못된 부분, 물은 통제 변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통제해서 충분히 같이 주던지 아니면 적당히 주던지 해야 합니다. 두 번째, 1번과 같이 생각한 까닭을 변인이라는 말을 넣어 서술하자면 요거는 이제 통제 변인이죠. 햇빛이 조작 변인. 따라서 조작 변인인 햇빛을 제외한 나머지 통제 변인들은 모두 변인 통제되어야 한다. 10번, 영희는 우유가 상하는 까닭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관찰 및 문제 인식 보면 우유가 상한 것을 발견하였는데 상한 우유에서 세균 A가 많이 관찰이 됐습니다. 우유가 상하는 것과 세균 A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가설 설정에서 내가 어떤 잠정적인 답을 내려야 되는데 일단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완전히 멸균된 우유, 아무 균도 없는 우유를 병 가와 나의 두 병에다가 이제 동일한 양을 넣었어요. 첫 번째 병에는 상한 우유에서 분리한 세균을 넣었고 두 번째 병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온도에서 보관을 해줬더니 결과 첫 번째 우유병엔 상했고 두 번째 우유병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세균 A는 우유를 상하게 한다. 자, 여기서 방법인데 이 결론이 내 가설에 대한 입증 실험을 하고 얻어낸 내용이죠. 따라서 결론은 가설 설정과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이 세균 A는 우유를 상하게 한다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예측하는 듯한 예상하는 듯한 말투로 바꿔주면 세균 A는 우유를 상하게 할 것이다가 가설이 되겠죠. 두 번째, 위 실험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실험군이 내가 원하는 조작을 해준 거고 대조군은 그냥 실험의 신빙성을 위해서 넣어준 집단이에요. 그래서 실험군은 여기 상한 우유에서 분리한 내가 궁금한 건 이 세균입니다. 그래서 세균을 넣어준 병 가가 실험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은 병 나가 대조군이 되겠습니다.